시장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나스닥도 급등을 하고 어제는 또 금하고 은하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바이든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불확실성 해소 차원인가요?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이런 거는 좀 무거운 건데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은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올랐고요. 은이 참 가볍게 막 등했다가 급락했다 그렇게 합니다. 은을 100억치 갖고 있다 그러면 6% 올라버리면 6억 번 건데 하루에. 나스닥 시장 일봉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3일 4일째 양봉 나오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나 각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무조건 간다, 여기도 도전한다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도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여기 사이에서는 다우지수나 S&P 지수보다 조금 탄력이 약했어요. 2, 3일 전부터 갑자기 탄력을 받더만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어요. 어제는 거의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그 상승세를 이어갔고 요 정도면은 그냥 기세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 도전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에서 어쨌든 바이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은 MMT 있잖아요. 뭐 현대통화이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속적으로 많이 뿌리는 그런 정책을 선호를 하거든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재정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공화당 측은 1조 8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맥코넬 상원 의원은 저번 더 심할 때는 5천억 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원에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그거하고 그 다음에 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통과가 지금 대선 전에는 안 됐거든요. 민주당이 되면은 돈을 확실히 시장에서 엄청나게 풀어낸다. 그렇다 보면 이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급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동이 강합니다. 지금 시대가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러고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당일 선거에서 개표를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우편으로 도착한 거 이렇게 돼서 소송전까지 가서 대선을 통해서 지금 결정이 안 나고 이런 상태로 소송이 가고 오래 끄는 거 이게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S&P가 20%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전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시장 전망하고는 다르게 이 실제 주식시장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금하고 은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거든요. 6.58%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양봉을 내면서 나왔거든요. 은 선물 같은 경우가 5% 이상 6%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양봉을 내면서 가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전거금도 줄이고 굉장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가기는 가나봐요. 돈을 많이 풀어내고 달러를 더 찍어내면은 결국은 실물자산이라든지 모든 자산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지금 시장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달러 무너지더라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그 돈으로 자산 버블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시장은 여실하게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를 하는 게 실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은선물이나 금선물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가지고 가고 이거는 도저히 단타를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윙 개념으로 하고 완전 해치 개념으로 조금씩만 들고 가는데 힘들어요. 이건 진짜 워낙 흔들고 레버리지도 크기 때문에 그렇고. 골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금선물의 일봉 차트. 이게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하락을 했고 상승을 해서 2.89달러까지 갔죠. 트로이 온스당. 그래서 급락을 또 한번 했고 지금 조정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만기 보정을 하면 보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에서 61.8%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탄력이 좋죠. 2.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고 무겁잖아요. 실제로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있을 건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씩 가지고 있거든요.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에 3% 정도면은 3억 정도가 올랐잖아요. 자산에서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그런 겁니다. 3%면은 지금 은행 이율로 하면 3년치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3년치 은행 이자가 하루 만에 올라버렸으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게 맞기는 맞죠. 은 같은 경우에는 더한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금하고 은하고 급등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거래하는 선물 차트니까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고요. 11,000포인트를 지키면서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차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실버 가격이 6.58% 정도 상승을 해서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8시부터 또 다시 선물 시장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전히 강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높이 상승 시작하겠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 2.4% 상승, 코스닥도 2.16% 상승. 이 거의 뭐 V자 반등
증거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현물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1.95%, 2%가량, S&P도 2%가량, 나스닥은 2.6%가량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전부 다 좋았네요. 닥스가 1.98%, 2% 정도 상승을 했고, 영국, 프랑스 얘기도 지금 5만 명 넘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지금 미국 대선 이슈하고 유동성 장세, 달러, 양적 완화 이런 거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지금 가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골드 프라이스 보면 가격 나온 거죠. 조금 전에 본 금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달러 기준이고 역사적인 고점이 이건 현물 가격입니다. 1920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죠. 요 가격을 좀 돌파를 한 거예요. 금가 보시려면은 골드 프라이스 점 여기 들어가가지고 밑에 쭉 보시면은 나라별, 국가별 비교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어느 나라 모델을 따라갈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한번 보시는 게 나아요. 터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2011년도 고점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3,000리라에서 지금은 16,000이면은 355, 5배, 6배 정도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호주, 캐나다 이런 정도만 봐도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달러 기준으로 1트로연수당 금 가격을 나타낸 거거든요. 2011년도 고점은 여기. 지금 이 가격에 비해서 여기가 몇 퍼센트 정도 올라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호주가 이렇고 캐나다가 이렇고 한참 많이 올랐죠. 2011년 전 고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요 정도 수준에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쭉 내려오면 또 금 가격 한국 나와 있어요. 한국의 금 가격 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2011년도 고점은 여기로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안 한 거예요. 주요 선진국을 봐도 그렇고 외환위기라든지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 비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의 원화가 지금 굉장히 강세라는 얘기예요. 위안화하고 동조화돼가지고 원화 자체는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단순히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좋은 현상은 맞기는 맞죠.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적은 돈으로 많은 달러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엔화나 유로화를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꾸준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버 현물 가격의 일봉 차트고 현물로 보셔도 되고 선물로 보셔도 되고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괴리된 게 없어지고 하면은 그때는 따로 이렇게 하겠지만 월봉상으로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방송에서 보여드린 대로 선물 전거금을 높여가지고 레버리지 자체가 굉장히 줄었어요. 실버 위탁 전거금이 18,700불이에요. 18,700달러 한 계약 하는데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6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8,800달러였거든요. 근데 전거금을 무지막지하게 연속적으로 올려버렸어요. 실버 은선물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고 와야지 종이 은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레버리지가 20배 정도까지 됐다가 지금은 6배로 줄어들인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레버리지가 작으면은 변동폭이 작으니까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레버리지 6배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 있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금 선물은 레버리지가 15배예요. 위탁 전거금이 12,6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0~500만원 정도를 넣어야지 금 선물 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미니 금 선물이 있거든요. 마이크로 골드라고 있어요. 1,265달러 하면은 한 계약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로 골드 거래를 하나 하더라도 거래 단위가 10트로 연수거든요. 10트로 연수면 굉장히 큰 거예요. 10트로 연수 10 곱하기 31.1 이렇게 하면은 그램으로 따지면 311g, 100g짜리 3개 이상을 사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셔도. 미니 골드로 가면 3.1kg가 되는 거죠. 한 개 사버리면 3.1kg 사는, 10개 사버리면 31kg 사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1, 2% 변동폭에 의해서도 돈이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밤사이 나스닥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